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문호 개방과 개화 정책의 주진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위정척사운동까지 설명을 하고 끝냈어야 전체적인 디딤 영상의 흐름이 좀 맞을 텐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번 시간을 좀 미뤘습니다. 위정척사운동이란 양반 유생층이 성리학적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펼친 운동인데요. 위정척사라는 말의 뜻은 바른 것을 보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의 사악한 것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서구의 종교와 사상, 그러니까 천주교라든가 서양 문물이 되겠죠. 바른 것은 당연히 성리학일 테고요. 위정척사운동은 시기별로 1860년대 통상수교 거부운동, 1870년대 개항 반대운동, 1880년대 개화 반대운동, 이렇게 세 가지 시기로 단계별로 추진이 됩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던 1860년대에는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정책과 그들의 주장, 위정척사운동의 주장이 일치됐기 때문에 정부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원만했다. 동그라미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인물은 이항로, 기정진. 그래서 이들의 척화 주전론, 이렇게 전쟁까지 개항을 요구하는 세력에게 통상을 요구하는 자들과 전쟁을 하겠다라는 의미니까 병인양요, 신미양요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1870년대 중반 강화도 조약이 1876년에 체결되지 않습니까? 이 시기를 전후해서는 이제 이항로의 그 제자였던 최익현이 이제 외놈과 서양 오랑캐 양놈은 하나다, 외양일체론을 주장하면서 개항을 반대하게 됩니다. 1880년대 정부의 개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자 여기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게 되고요. 1882년 미국과의 수교를 전후해서는 이제 미국은 정말로 서양 오랑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과의 반대운동을 여기에 대한 반대운동을 격렬하게 펼치게 되는데, 이때 정부에서는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이 일본에 갔다가 가져오게 되는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 조선책략, 이 내용이 결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연대하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내용을 담고 있었고, 이 책이 유포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이러면서 영남 지방 유생 10,000명이 영남 만인소라고 하는 단체 집단 소송, 상소문을 올리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정부와 사이가 아주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점차적으로 정부하고 좀 반대되는 입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반외세, 반침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나중에 외세와 직접적인 투쟁을 펼친다는 측면에서 항일 무장투쟁으로 계승이 됩니다. 이게 좀 의의가 있겠지만 지금 세상은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성리학적인 사회질서를 고수하고 있음으로써 그 기반이 점차 약화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유생들 안에서도 안 되겠다. 성리학은 그대로 지키더라도 좀 서구 문물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동도 서기론 아니겠습니까? 동양의 도를 지키면서 서양의 기술만 수용하자. 이게 윤선학이라고 하는 유생이 상소문을 이렇게 올린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도고, 그 다음에 좀 바꿔야 되는 건 기다. 그러니까 만고불변의 이치인 성리학은 바꾸지 않더라도
기에 해당되는 외형적인 것들은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하죠. 동도 서기론으로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학생들이 헷갈리려나? 동도 서기론 하니까 그럼 개화파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섞여가면서 점차 개화가 일반적으로 추진되게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갑신정변 1884년 갑신정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모군란 이후에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과 외교적인 정책을 둘러싸고 좀 입장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개화파가 둘로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로 갈라지게 되는데, 온건 개화파는 이제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고, 급진 개화파는 누군지 잘 아시죠? 갑신정변의 주역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등이 그 중심 인물입니다. 온건 개화파의 개화 방식은 전통적인 유교 질서를 지키면서 서양의 과학기술만 수용하자는 동도 서기론, 좀 전에 배웠었죠.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청과의 관계를 좀 유지하면서 청의 그 그늘 밑에서 정치 군사적인 보호 아래서 우리의 모든 역량을, 그러니까 우리 민생 안정 쪽에 좀 쏟자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급진 개화파는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근대적인 사상과 제도까지 이 나라를 통째로 바꿔야 된다, 성리학으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문명을 통째로 바꾸자, 문명 개화, 서양의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인다는 입장.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가 조선을 자신들의 보호국처럼 만들려고 하니까 속방화라고 하죠. 속방으로 만들려고 하는 데 대해서 반박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청의 내정 간섭을 극복하고, 다시 말해서 청으로부터 독립하는 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화를 추진하는 개화당이고, 또는 중국으로부터 독립할 걸 바라니까 독립당이라고 스스로를 부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나라와의 전통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대당이라고 부르면서 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개화 정책은 이제 민시 세력과 온건 개화파들, 청나라의 내정 간섭 이런 것들로 좀 많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급진 개화파들은 이제 이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추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전체적으로는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가 함께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온건 개화파가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서 이제 방문국이 설치가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최초의 신문인 열흘에 한 번씩 나왔다 해서 순보, 열흘 순자, 한성 순보가 창간이 됩니다. 그리고 신식 경찰 제도도 도입을 좀 시도하고, 근대적인 우편 제도도 마련하는 등 나름대로 이렇게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의 내정 간섭과 민씨 정권의 친청 정책으로 개화가 좀 지연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돈이 부족합니다. 국가는 재정이 좀 딸리게 됐었죠. 근데 이제 온건 개화파들과 청나라로부터 이렇게 파견됐던 멜렌도르프 같은 사람, 이런 고문은 주로 이렇게 당장 할 수 있는 일당 상평통보 5개에 해당되는 당 5전을 발행해서 당장의 재정 위기 상황을 좀 극복하자는 입장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급진 개화파는 안 된다, 이런 필요한 운영 자금을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안 좋은 돈을 발행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백성들이 힘들어진다. 일본에서 차관을 빌려오겠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일본의 무성의함으로 인해서 차관 확보는 실패하게 되고, 급진 개화파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게 됩니다. 당시 상황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림으로 좀 표현해 봤는데요.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의 좀 대립적인 상황,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상황에서 급진 개화파들은 이제 정권을 잡고 급진적인 체제를 완전히 바꿔서 급진적인 개혁으로 부국강병을 추진하기 위한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바로 그게 갑신정변으로 이어지는 거죠. 보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선생님이 좀 그림으로 쓰고 표현해 놨는데 4대당으로 불렸던 민씨 정권, 온건개화파는 청나라의 내정 간섭 속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었고요. 일본과 나름대로 일본을 좀 신뢰하고 있었던 우호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독립당은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정권을 바꿔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우리도 급진적인 개혁을 해보자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배신과 청나라의 그 좀 강한 개입으로 갑신정변은 3일 만에 실패하고 급진개혁파들은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세력들은 일본으로 망명하면서 3일 만에 3일천하로 끝나게 됩니다. 자, 갑신정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시간이 좀 부족한데 갑신정변에 대해서는 벌써 10분이 되어버려서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못 되네요. 갑신정변 좀 설명할 게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 거문도 사건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